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13, 14세기 원대 황실 서화수장과 문화통치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아시다시피 5대의 화가 조간의 강행 초설도의 일부입니다. 송대부터 청대에 이르는 역대 황실에서 수상했던 작품으로 말미에 청에서 활동한 조선인 수장과 안기의 인장인 조선인, 안기 지인과 더불어 그 앞에 천력 2년, 즉 원 14세기 문종 황제의 휘하에 있던 규장과 학사들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 일이지만 발표자는 안기에 관해 석사 논문을 준비하면서 이처럼 안기 수장품 중 상당수가 이전의 원 황실 수장품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한때 관심을 두었지만 별도로 연구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최 측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제하시다시피 중국에서 황실예술품 수장은 기원전 서한시대 석거각과 기린각을 세워 귀중품을 보관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하며 당 황실의 관리였던 배효원이 639년에 작성한 전관공 서화사가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황실 목록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발표의 주제인 원대는 북송 휘종과 남송 고종을 거쳐 명성덕제, 청대 강의 건륜제 동안 정점에 이른 중국 서화수장사에 있어 이전의 작품들을 최대한 모아 흩어짐을 방지하였고 제도적으로도 황실 컬렉션의 전환점을 이룬 시기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구미학계에서 중국 황실에 있어 서화수장이 단순 예술품 애호가 아니라 국가 경영을 위한 문화 통치의 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이는 마치 조선시대 숙종이 왕세제 시절 영조에게 자신의 컬렉션을 물려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민간과 달리 공중에서 컬렉션의 승계와 형성이 국가의 정통성과 위상을 상징하는 통치 전략 중 하나로 인식되어 온 측면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발표에서는 이민족으로서 중국 대륙을 통치하기 위해 원 황실이 서화수장이 된 문화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발전시켰는가에 대해 13, 14세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 제국의 서화수장에 관여한 인물들은 황족뿐 아니라 한족 출신 문인 서화가, 몽골인 관료 등 다양했지만 여기에서는 서화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 수장 문화를 주도한 황실 인사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활동에 도움을 준 문인 관료들도 함께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대 황실 수장은 원 제국의 설립자인 쿠블라이 칸, 즉 세조의 활동 전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는 서화 컬렉션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몽골 제국의 건국자 칭기스칸의 손자이자 북방 민족으로서 최초로 천하를 통일한 세조는 잠저 시절 화북 지역의 농경지대인 한지를 경영하면서 중국인들을 폭넓게 수용한 정책을 폈으며 이 과정에서 습득한 압식이 왕조에서 이룩한 문화적 토양을 받아들인 수용적 태도를 기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 제국 기간 동안 황실 시장품은 남송대, 금대 황실에서 유래한 작품과 원나라 작가의 작품을 기반으로 형성되었는데 세조가 공식적으로 원 제국을 건국하기 전 몽골 제국은 남송을 비롯한 여러 나라를 공략하며 복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많은 서적과 서화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칭기스칸의 셋째 아들 오고타이 칸, 즉 태종은 1236년 금나라를 공략해 별량의 경적소를 설치해 역대 왕조의 역사 문화를 연구하도록 하였고 금황실 수장품을 접수해서 이후 세조가 경적소를 비서감으로 바꿔 본격적인 수장품 관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원나라 태종 시절 수집한 서화로는 왕이지의 쾌설시청첩을 비롯해 황정견의 형주첩, 곽희의 조춘도처럼 오늘날 중국 서화의 대표작들이 막라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압식이 왕조의 수장품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왕이지의 쾌설시청첩, 또 곽희의 조춘도에 찍혀있는 명창어람이라는
하는 어부와 더불어서 황정견의 형주첩에 찍힌 지피전부는 각각 서화를 좋아했던 금나라 장종과 남송대 이종 황실이 모은 작품에 찍힌 어부로서 이후 모두 원황실을 거쳐 최종적으로 청나라 권룡제의 수장품이 되었습니다. 세조는 1271년 원제국을 건국하고 수도를 지금의 북경인 대도로 옮겼습니다. 1279년 남송을 멸망시키기 전인 1272년에는 황실 도서관 격인 비서감을 건립해서 송나라, 금대, 황실에서 접수한 서화작품을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세조가 비서감을 건립한 것은 원나라 태종의 경적수를 설치와 더불어 중국 황실에서 서화 보관을 담당한 관청을 두고 내역과 일출납을 기록한 전통을 수용한 것입니다. 비서감에는 1340년 선문각으로 개칭되기 전까지 2,000건이 넘는 서화를 보관했는데 초창기 수장품을 정리한 대표적인 인물로 시인이자 관료, 감식가였던 왕운을 들 수 있습니다. 왕운은 자신의 문집에 100여 건이 넘는 서화 제벌을 수록했을 정도로 이 분야에 조예가 깊었으며 남송 황실 수장품 중 일부를 서화 목록으로 남겨 그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화 목록에는 역대 황실 수장품의 흥망성쇠와 더불어 남송이 함락되자 세조가 비서감 관료들로 하여금 남송 황실 수장품을 접수해 정리하게 한 경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록에는 총 228점의 작품만 수록되었고 남신 황실에서 모은 작품이 아주 일부만 이곳에 적혀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현상을 기록한 것이지만 왕이지의 쾌설 시청첩을 두고 미불의 인본이라고 한 것처럼 나름의 감시관을 가지고 기록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고 이를 통해 13세기 초 중국의 서화 비평과 진위 감별 수준도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서감에서 관리한 남송 황실의 수장품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서감을 뜻하는 도성서화지인이라는 네모난 도장을 찍었으며 일부가 잘리긴 했지만은 여기 도성서화지인 중에 그 성자를 왼쪽 그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장들은 원 황실에서 해당 작품을 수상했음을 증명하는 최초의 행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세조는 주변에 유명한 한족 출신 유학자들을 두고 문화적 토양을 성장시키고 민족적 융합을 이루고자 노력했지만 정작 자신은 한문을 익히지 않았고 의식적으로 한족 문화에 동화되지 않은 몽골인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세조의 이러한 내면과 이민족에 대한 통치수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이 시기의 수장품으로 원세조 출렵도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1180년 궁중 화환경인 어이국사 유관도가 그린 것으로 세조의 증손녀인 노국대장 공주가 한때 수장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멀리 낙타 행렬이 보이는 초원의 사막에서 사냥을 하는 세조와 황후, 같이 사냥을 나온 수종인들의 모습을 그렸는데 단독 또는 반신상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전형적인 초상화 격식에서 벗어나 풍경 속에서 특정한 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또 다른 형식의 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제와 황후는 자세하진 않지만 공식적인 어용과 유사해 인물의 특징을 잘 표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그림에서 표현된 원경의 낙타 일행, 또 사냥하는 인물들의 구도와 모습 등이 동식이 오른쪽에 보이는 사흥도와 매우 유사한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매를 조련하는 모습, 표범을 대동한 장면 등은 모두 유목민의 특징을 보여주는 공통된 도상이며 무엇보다도 다양한 이민족을 그려넣음으로써 몽고인 황제의 강력한 통치 아래 여러 민족과 문화가 융합된 국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세조가 추구한 통치관이자 또 예술 분야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14세기 세조의 후손 중 수장가이자 후원자로서 뚜렷한 자취를 남긴 인물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성화수장가로 활동한 인물은 여수장가 생계라개입니다.
생계라기 공주는 세조의 증손녀이자 순종과 다기왕후의 딸, 무종의 사촌 동생이자 인종의 누이, 문종의 장모로서 1307년 노곡 대장공주에 봉해졌고 1311년 황자 대장공주에 봉해졌으며 1329년 황고 대장공주로 진봉되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대장이라는 용어는 고모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4세기 초 원을 대표한 여수장가였던 그녀는 황실에서 막강한 지위가 있었음을 상징하듯 공자 문묘의 제사를 위한 제기를 주조해 시주하였고 나름 호고적인 취미가 있어서 북송 희종 황실의 선화 박고도에 수록된 작을 그대로 본따서 제기를 주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주가 특장을 보인 것은 서화 분야였습니다. 불교 신자였던 그녀는 1323년 북경 근처 천경사에서 원각, 이형, 장규, 풍자진 등 시서와에 능했던 관리들을 불러서 자신의 소장품을 보고 시와 발문을 쓰는 주연을 베풀었습니다. 이 모임의 개최 경위에 대해서는 참여자였던 원각이 쓴 노국 대장공주 도화기에 자세히 적혀 있으며 여기서 그녀는 단순한 감상에 거치지 않고 모임의 경위와 참석자, 또 일시 등을 정확하게 기록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날 공주는 자신의 수정품 중 41건을 선별해와 열람을 시켰으며 문사들이 찬한 시문의 내용은 원각의 문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람한 작품 목록을 표로 제시해 보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북송된 작품이 가장 많고 그 중에서도 휘종의 작품이 가장 많습니다. 동시기 화가로는 왕진붕의 그림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실제로 현존하는 왕진붕의 그림에 공주의 인장을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계라기 공주는 천경사 모임에서 본 41정 외에 전작원의 전칭작인 유춘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제로는 더 많은 작품을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왼쪽 끝에 보시면은 황자 도서라고 하는 그녀의 수장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천경사 모임에서 가장 높은 상찬을 받은 작품은 송나라 황정견의 송풍각시로서 가장 많은 문사들이 제발을 남겼고 발문 마지막에는 황자 대전공주의 명을 받들어 공경이 쓴다라고 적혀있는 것으로 보아서 공주의 명에 따라 상찬을 남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주는 자신의 수장품에 황자 도서라는 수장인을 찍었는데 이처럼 작품에 개인 수장인을 찍은 것은 세조를 비롯한 그녀의 선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행위로서 원 황실 인사가 자신의 소장품임을 확인한 첫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자 도서 인장은 천경사 모임에서 감상한 유송년의 나안도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여기서는 공주가 그림을 본 것처럼 되어 있지만 공주는 실제로 백묘와 개화에 능했던 왕진붕의 그림을 선호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발문의 서체와 날인대 인장 등을 종합해서 보았을 때 매우 기존의 진품이라고 확인된 것에 비해서 어색해서 이 작품들은 공주의 그 발문과 수장인은 진본이 아닌 것은 그러한 사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생계라기 공주의 뒤를 이어서 그녀의 사위인 문종은 황실 서화수장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킨 사람이었습니다. 한화과 서화에 이해가 깊었던 그는 비서관 외에 1329년 서화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국립기관인 귀장각을 세우고 우집, 가구사 등 학자들을 임명해 소장품을 평가하고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규장각에는 그 이전 황실에서 전해진 다양한 작품들이 남아있었고 문종은 이들 작품에 연호를 딴 철력지보와 소장처인 규장각을 뜻하는 규장각보 두 인정을 찍었으며 현재 전해오고 있는 역대 서화 중 문종의 이러한 구장품이 상당수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 그의 컬렉션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문종은 규장각 문인 중 서화에 박식했던 우집 그리고 가구사 등에 많은 의지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정무본 난정서에는
철력 지보와 함께 가구사가 자신의 소장품이었던 이 작품을 문종의 명에 따라 황실의 진상했음을 밝힌 글이 서두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소장품을 황실에 바쳤을 정도로 많은 서화를 소장하고 있었던 가구사는 규장각 서화 박사가 되어 문종 황실의 소장품에 대한 품평을 담당하기도 했는데, 오대화가 조간의 강행 초살도를 보면 철력 지보 옆에 신품상이라고 하여 품평한 결과를 적시해 놓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문종대에는 황실 수장품에 대한 등급과 비평이 매우 활발했으며 그 중심에는 서화감식에 능했던 가구사가 있었습니다. 이 발문은 지금은 그림은 전해지지 않는 당나라 화가 호건의 금수 번부도에 붙인 발문인데, 가구사는 이 그림이 남송의 소흥, 즉 고종 황실에서 전래된 것이라고 간정하였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렇게 제발을 쓰는 것이 황실 수장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관료로 하여금 이렇듯 서화감평을 요청한 것은 원 황실이 다른 황실에 비해서 매우 주도적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는 새로운 군신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활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황제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문종을 이어 등극한 순제, 즉 해종의 사례와 비교하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문종이 사망한 후 황실에서는 활발했던 예술 후원이 없어진 동시에 귀장각 내 학자들의 활동도 축소되었고 점차 분산되어 갔습니다. 귀장각은 원 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순제가 즉위한 이후 1340년까지 유지되었다가 이후 선문각으로 계층되었으며, 당시 소장품에 선문각 보를 찍은 사례를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문종 황실에서 서화를 감식에 담당했던 가구사의 역할은 몽골인 서예가 강리노노가 대신하였습니다. 감식가로서보다는 서예가로서 더 명성이 있었던 그는 압식이 수장품을 열람하고 제평을 쓰는 역할을 했으나, 이미 국군이 기운이 원 제국에서 달한 이 상황에서 수장의 활동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당시까지 원 황실에 전해오던 많은 서화 작품 역시 일부는 민간으로 유출되고 일부는 명황실로 승계됨으로써 또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3, 14세기 원대 황실의 주요 인물들을 통해 서화수정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고 서화수정의 다민족 사회를 융합하기 위한 통치수단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원 황실 서화수장은 원 제국을 건설한 원 세조 쿠빌라이로부터 직접적인 기원을 두고 형성 발전하였습니다. 원 황실의 수장 제도는 건국 초창기부터 나름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예술적 안목이 있는 한족 출신 서화가 학자들을 궁으로 불러 수장품을 열람하고 서발문을 쓰게 한 세조의 연간의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그의 직계 후손들인 노국대전공주 상결하게와 인종, 문종 등이 수장가이자 후원자로 활동하면서 당시 궁정미술을 이끈 초석이 되었습니다. 또한 황제의 명에 의해 수장품에 신하가 발문을 쓴 행위는 군신 간의 관계를 밀접하게 하고 심리적으로 복속시키는 상징적인 통치 효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원 황실의 몽골인들이 중국 문화에 수동적으로 동화된 것이 아닌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민족융합을 이루고자 했던 세조가 남긴 유산을 실천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끝으로 원대 황실의 수장제도는 중국 서화 수장사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전쟁과 왕조의 멸망 등으로 흩어진 작품들을 다시 수집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이는 곧 당대 서화 비평과 진위 감식을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미술사적 의의가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